이어서는 마켓 로드맵 순서로 가볼 텐데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그리고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곡물 가격들의 상승으로 곡물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낙관론이 네. 지금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곡물과 사료 관련주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죠. 네, 네. 관련주 흐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뭐 최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화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뭐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이제 그 양쪽이 폭격이 격화되면서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종전 때까지 뭐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종전이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파종 시기입니다. 밀이 파종이 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3월에서 4월 말까지가 지금 파종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뭐 3월 달 파종은 일단 못한 상황이고요. 4월 달 파종이 과연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마 국제 곡물 가격은 좀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세계 6번째로 이제 밀 생산량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세계 4위의 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이 동네 이 지역에서 밀 생산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곡물 가격 자체가 좀 급등할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곡물 가격 자체가 뭐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최근 올 연초 대비로 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뭐 50% 넘게 지금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금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승세는 아마도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3월에 파종도 못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네. 이전에 7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도 거래 정지인 상태인데 이 많은 사료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 현대사료가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배경이 뭔지 좀 전해주세요. 네, 뭐 현대사료 하면 이제 뭐 사료가 이제 회사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에 관련돼서 뭐 대주주 지분을 뭐 양수와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양수도한 회사를 본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인수한 회사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그런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두월물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이 바뀐 그런 건데요. 지금 이번을 통해서 아마 우회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 들어 이제 그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가 항암 백신인 오레고보맘이라는 이제 그런 그 물질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임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이제 암에 관련돼서 뭐 그 개선 이제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항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난소암에 관련된 이제 임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임상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마음을 비우시고 보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등락 같은 경우는 뭐 회사의 실적이 뭐 지금 가시적인 건 아니고요.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로 아마 뭐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곡물 가격 상승이 우리는 체감상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세계 식량 계획 유엔에서는 현재 식량 위기가 참사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몇 국가에서는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식량 문제로 참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식량난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지금 식량 부분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밀을 많이 지금 사용하는 지역이 뭐 유럽 지역하고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좀 사용량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사용량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산 밀의 비중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소련 시대에서부터 소련이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밀 수입량의 85%가 우크라이나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도 81%가 우크라이나산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그 여러 지역들인데 우크라이나산이나 러시아산 이제 밀이 좀 많이 뭐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식량 기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에서 밀을 공급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저개발 국가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산 이제 밀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양측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거의 뭐 중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수출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국제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밀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기존 물량의 한 절반 이하의 물량밖에 지금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계 그 식량 기구에서도 밀을 일단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개발 국가의 지원 물량도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지금 식량난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 이제 식량난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식량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2010년이죠. 뭐 그 중동 지역에 그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촉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 이런 식량난에 대한 그 단순히 식량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나 뭐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우크라이나의 파종이 계속 좀 지연이 돼서 올해 만약 파종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량난은 단순히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식량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른 종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게 됩니다. 근데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수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식당 가면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네네. 연어 공급이 좀 어렵다는 네, 그렇죠. 안내문을 보기도 했었는데 수산물은 저희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곡물이나 수산물 가격의 급등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수산물 자체가 최근 가격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건 단순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일단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고급 어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참치나 연어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가격들도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외 원양 어선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들 쪽으로도 뭐 실적이 작년에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발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수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확대가 되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파급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연어 같은 경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네. 해서 뭐 일부 뭐 횟집에서는 연어를 빼는 경우도 뭐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뭐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연어 같은 경우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근데 노르웨이에서 들어올 때 그 시베리아를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러시아 상공이 지금 이제 봉쇄가 되면서 지금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련된 비용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산 이제 수산물에 대한 수입도 상당 부분이 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이제 퇴출이 되면서 일단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이제 결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이 상당 부분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종전이 된다라고 해도 러시아가 뭐 경제 제재를 바로 뭐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 경제 제재가 계속 한동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급 어종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요 증가 부분도 뭐 계속 전쟁과 무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산물 가격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서 현대사료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요. 이 곡물, 비료, 사료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네, 요즘에 뭐 최근에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곡물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상당히 부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마 관련된 주가도 계속 좀 출렁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 내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파종 관련돼서 만약 4월 말까지 뭐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우크라이나 쪽의 파종은 상당 부분 뭐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 가격 상승세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마 판매 가격으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배합사료나 뭐 비료, 그다음에 뭐 농기계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마 비료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곡물 생산량이 이제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곡물을 생산량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뭐 판매량이 증가할 거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된 판매 가격도 증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판매량도 증가하고 판매 단가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도래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남해화학하고 그다음에 효성 O&B라는 종목 이제 두 종목을 하면 조금 뭐 둘 다 이제 그 비료 관련 종목인데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복합 비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납품하는 물량의 한 절반 대부분을 이제 농협에 그 납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납품했던 가격보다 올해 납품했던 가격이 아마 70% 높은 수준으로 지금 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비료의 원자재, 특히 뭐 그 천연가스나 아니면 뭐 칼륨, 그다음에 인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이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기에 아마 추가적인 비료가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효성 O&B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의 유기물 비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효성이라고 그래서 뭐 효성그룹의 그런 계열사는 아니고요. 그와는 별도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친환경 비료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두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떠한 이제 유기물을 발효를 해서 그 발효된 것을 통해서 이제 비료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농법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커져가면서 관련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 O&B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